첫 번째 조중동 돋보기 먼저 진행해 주시죠. 네, 조중동 돋보기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지금 검찰이 대장동 관련해서 북치고 국힘당이 장구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연일 칼럼 사설이 이 검찰 관련한 내용으로 도배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조중동이 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을 소개하는 그 내용인데요. 뭐 깨알같이 오세훈 도와주려는 좀 기사도 하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문화재 문제 관련해서. 네, 근데 이 사안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네. 서울시장이 뭔데 국가의 문화유산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문제를 본인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 뭐 이렇게 자꾸 올리고 싶어요? 오세훈은 자꾸. 그 오세훈 왜 이렇게 집착해요? 한강버스도 집착해. 저 그 종묘 재개발도 집착해. 뭔가 집착하는 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선거운동하는 건 그리고 오세훈이죠. 김민석 국무총리 끌어들여가지고. 아니, 김민석 총리를 왜 자기랑 동급이라고. 아무튼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죠? 네. 네, 아무튼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 뜻인가? 검사들 반발 힘으로 누르면 국민 반발로 확대될 것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요.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아, 이게 또 아마 검찰들의 반란이 지금 이 시스템에도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지금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논조의 글들을 연일 내고 있어요. 군에 이어서 공무원 사회까지 내란 물갈이가 도를 넘고 있다. 그럼 내란 묻은 사람들, 내란에 가담하고 공모했던 사람들 공무원 사회에 그냥 남겨둬야 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오늘 국무회의 얘기 보고 사설 쓴 건가요? 그러면은? 그런 것 같네요. 요거는 오늘자는 아니고 아마 아니에요? 전자일 건데요. 네, 그래서 당연히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국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다 내치거나 당연히 안 아니면은 반성하고 그에 맞는 죄값을 치른 다음에 복귀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네. 계엄 자체가 국민을 죽이려는 계획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까지 받은 세금도 토해내고 가야죠. 그렇죠. 감옥 맞습니다. 가야죠. 그리고. 네, 그리고 내란 물갈이라고 하는데 뭐 물갈이를 한 게 없어요 지금. 군부대도 지금 방첩사, 뭐 드론사 아주 문제의 핵심이 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도 해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더 네. 속도를 내야 되고요. 네. 또 조선일보의 이 여론조작 사설 한 몇 개만 좀 부분만 따서 보려고 합니다. 사설 검사들의 반발, 힘으로 누르면 국민 반발로 확대될 것. 국민들은 지금 검찰 개혁을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데 그치지 말고 빨리 친윤 검찰, 네. 적폐 검찰 청산해야 된다. 이번에 드러난 100여 명 뭐 다 쳐내라. 이런 여론으로 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공소권도 안 주고 싶다. 지금 이 민심이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아예 수사나 기소에 근처에도 못 가게 해야 된다. 이게 네. 민심이에요. 네. 근데 지금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검찰 악마화로 국면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한 게 국민의 법상식과 정의감에 너무도 동떨어졌다. 이렇게 힘으로 누르면 국민적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법상식과 정의감에 동떨어진 건 지금의 검찰과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민심 흐름 못 읽고 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이 사설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권력 앞에 검찰권 포기. 용기 있는 검사 단 한 명 없었다. 이건 윤석열 때 나왔어야 하는 그렇죠. 그 칼럼 네.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용기 내서 항소하라니까? 왜 안 하고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그러니까 입으로만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네. 아 정말.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은 조선일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게 민심이다. 지금 자발적으로 이런 짤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제 검찰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 이야기 좀 짧게 하고 가고요. 네. 오늘 다룰 칼럼은 이건 아니었고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오늘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이야. 그래서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만든 법정 기념일인데요. 네. 이 농업인의 날, 농민의 날을 앞두고 조선일보에서 용서할 수 없는 칼럼 한 편을 냈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십시오.
쌀 산업 언제까지 이대로 둘 작정인가. 뭐 제목만 보면 약간 걱정하는 것 같은 네, 위기에 느낌인데요? 몰려 있으니까 네네네. 우리 쌀농사 제대로 잘 뭐 일으켜 보자 이런 걸로 읽히잖아요.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예, 농업인의 날 기념 칼럼인 것 같아요. 칼럼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어떤 강도로 쌀 수입 확대를 요구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 콩 수입 중단이 미국을 타협하게 만든 주요 요인임은 안다. 우리가 쌀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양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더라면 대미 투자 금액에서 좀 더 유리한 결말을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쌀에 대한 미신적 집착이 대외 통상 교섭 때마다 짐이 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이렇게 시작을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합니까? 쌀농사 접자.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쌀로 어떤 협상의 지렛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쌀 수출하고 싶어하고 콩 수출하고 싶어하는데 그걸 받아주고. 왜 이 쌀 시장 개방을 안 했냐? 야, 그러니까 이런 이 조선일보가 쌀에 발작한 이유가 네. 미국 형님들이 요구하는데 미신적으로 쌀에 집착해가지고 어. 형님들의 요구를 안 들어줬잖아. 대한민국 쌀, 대한민국 농민, 대한민국 지켜야 한다라는 미신을 버려라 이런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미국을 위해서 자국의 농업을 포기해라. 어. 자국의 쌀농사를 포기하고 미국 쌀을 수입해라. 이것을 온갖 가짜 허접한 논리로 이제 유포하는 게 이 칼럼입니다. 네, 응답 한총련님이 농민의 딸 구사나. 지니77님께서 미국 쌀이요? 맛 없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네. 나냐면 그 일제 식량 공출하고 했을 때 그런 일제에 부역했던 언론이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친일 매국지의 습성을 못 버리고 여전히 매국 언론으로서 자국 농업과 자국 산업 기반을 허무는 이런 논조를 유포하고 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참여해서 돈으로 투표한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 소비량이 줄지 않았냐. 국민들이 쌀에 돈을 안 쓴다. 이거는 쌀을 포기하라는 국민의 여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 충격적이다. 가짜 논리, 가짜 이 여론을 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확실히 쌀 그거 소비량이 좀 줄긴 했어요. 그게 너무 죄송하거든요, 저는. 근데 예전만큼 쌀을 안 먹는다고 해서 네. 우리가 와 쌀 포기합시다, 미국 쌀 수입합시다, 국민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안 아니잖아요. 돼요. 왜냐면 미국 쌀은 맛이 없거든요. 이거 안 먹는데 왜 소비를 안 하는데 왜 수입을 해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우리 걸 먹으면 되지.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오. 앞뒤도 안 맞는 논리인 거죠. 네네네네.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장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다. 지금 너무 시장 쌀 가격이 보전이 안 되니까 나라가 이걸 보전해 주고 있는데 네. 이게 돈을 다 날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얻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거다. 이런 논리도 이제 유포를 시키고요. 네. 또 하나는 쌀 생산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냐. 근데 왜 쌀을 꼭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런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리의 허점이 뭐냐면 네네. 현재의 시장 가격이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고 농민들의 노동의 이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실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농업을 그냥 뿌리채 드러내자는 발상을 하다니 그것도 미국 형님들을 위해서 약간 수익성 안 나는 사업이니까 빨리 버리자 이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그렇죠, 미국을 요구하니까. 위해서. 그리고 쌀 생산량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왜이겠습니까? 쌀이 돈이 안 되니까 농사지어도 돈이 안 되니까 자꾸 경작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뭐 조선일보에서도 지적을 하는 것처럼 쌀 수입 개방을 막기 위해서 의무 수입 물량을 증가를 시켰다. 이게 문제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쌀 값이 낮아진 게 이런 수입 쌀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고 그렇죠. 정부가 쌀 보호를 적극적으로 안 했기 하니까. 때문에 네. 오히려 쌀값이 낮추는 정책들을 펼쳐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원인도 있고 그거에 따른 결과도 있는 건데 이걸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호도하고 그냥 미국을 위해서 수입하자 이것만 지금 주창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쟤네들이. 네, 근데 지금 우리 댓글에서 응답 한총련님께서 일본 사람 서울에 와서 쌀 사간다는데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네. 지금 일본이 쌀이 너무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 미래를 한국에 또 만들자는 게 조선일보의 주장인 거예요. 식량 자급률이 안 그래도 0%인데 더 그냥 마이너스로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123조에 따르면 국가는 농업을 육성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의 이 칼럼은 굉장히 반헌법적인, 네. 반국민적인 칼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농협 수협이 그런 거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네, 근데 농협 수협이 그런 일 안 하고 수협은 자꾸 지금 내란에 가담하고 있거든요. 대북전단 날리는데 그러네요. 열 받지 않습니까? 네, 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서 한 장 더 넘겨. 아니군요. 네, 전에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쌀을 사고 팔면서 허공에 날리는 돈 이런 것들과 농업 예산을 합치면 쌀 농가가 버는 것보다 오히려 많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농민들을 모욕하고 그렇죠. 너네 돈 안 되는데 왜 그거 계속 붙잡고 있어? 너네 때문에 세금 낭비하는 거잖아. 지금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이런 칼럼을 냈다는 겁니다. 미쳤나보다. 네, 진짜. 그러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능력에 우리의 식량 안보가 있다. 쌀이 더 이상 나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 기자 쌀 안 먹어요? 밥 안 넌 먹습니까? 밥 먹지 마라. 진짜. 엄마들이 왜 이런 말 하는지 알겠어, 진짜로. 너 밥 먹지 마, 진짜.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네, 밥 먹을 자격이 없네요, 진짜. 그 식량 안보라는 말을 모르나 봐요. 외국에서 사올 수 있으면은 그게 식량 안보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식량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도 그렇고 나날이 더 대두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는 자국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유럽도 어떻게든 자국 농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조선일보는 우리 쌀 시장을 내주려고 하고 있다. 네. 댓글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쌀값은 올랐다고 계속 해주시는데 네. 그러면 또 그래서 수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적의 너무 논리입니다. 열받아요. 기적의 논리. 이래서 걸러야 되는 조중동 저희가 돋보기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을 쌀값과 실제 비교해 보면 너무 적군요. 네, 적습니다. 상승률이. 네. 농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농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육성해 나갈 것인가 국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밥심이어서 그런지 쌀 얘기하니까 댓글이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활발하네요. 다들 화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밥 좀 시간이거든요. 웃기네요. 그러네요. 쌀 수입하면 달러 버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보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얘기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좀 정신을 더 차리셔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따끔한 비판을 하려고 오늘 네. 좀 뉴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KBS에 출연을 해서 북한 지도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핵 추진 잠수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잠을 못 잘 거다, 간담이 서늘해질 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 지도자의 실명까지 언급해서 이런 군사적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당연히 부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협박성 망언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현재의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가겠다. 이런 정부의 입장, 대북 정책을 명확히 밝혔죠. 네. 그리고 최근에 11월 1일에도 북한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실제 통일부 차관이 최근에 접경 지역 찾아서 이런 이야기 한 번 더 반복해서 했군요. 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네, 흡수통일 차관. 차관이? 네,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을 거고 적대얘기 안 할 거다.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 보지 않았냐. 네. 근데 안규백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야, 이건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안규백 장관이 지금 개인이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이 장관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국방정책의 방향을 시사하는 건데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정부의 지향과도
다른 발언을 이렇게 내뱉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핵 추진 잠수함을 원래 추진하려고 할 때도 북한과 중국의 사실은 잠수함을 더 잘 탐지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한다. 이 말도 사실은 되게 조마조마하고 하면 안 되는 발언이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잘 거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북한의 심각하네요. 지도자의 실명을 네, 언급하면서 하는 네. 것은 이전에도 이제 안규백 장관이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해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동의할 수가 없다. 뭐 위협 정도라고 표현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안규백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인 줄 착각하는 건 아니냐. 아니 그래서 댓글에 우리 햇빛님께서 신원식의 즉강 끝 따라하는 거냐고 지금 댓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신원식이 직강 끝을 외쳤을 때가 네. 또 2023년 10월 즈음에 그 여인형 전쟁 수첩에 나왔을 즈음 아니겠습니까? 그때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남북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든 남북 그 화해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또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런 군사적인 위협이나 비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호주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가 여전히 언제든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지향은 있지만 남북 상호 간의 어떤 접촉이나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내란 당시에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했던 사실도 드러났고 북한의 이런 핵시설까지 타격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군 지휘부들이 그대로 박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방부 장관의 메시지가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얘네 안 바뀌었네. 안 바뀌었네. 지금 신원식 직강급과 같은 기조로 가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이재명 정부도 사실은 이런 걸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의 뒤에 미국, 일본이 접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언더독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이 무기 공개할 때마다 본인이 잠을 못 이뤄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건 또 가능성이 있네. 아 무섭잖아요. 핵무력 거의 이제 핵무력 완성된 완성한 국가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남북 대화 평화를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반하는 발언이다. 네. 진짜 약간 문제 조치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핵 추진 잠수함에 너무 지금 심취했다. 정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좀 완전히 잃어버린 것 아니냐. 그래서 감각을 다시 꼭 찾으셔야 되고 못 네. 찾으면 사실 인사조치 당할 수밖에 없죠. 네. 왜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죠.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계엄 때 그래도 전쟁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사실 계엄 막는데 큰 공로를 해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첩 볼 때마다 더 느껴요, 진짜. 혹시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안규백 의원은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경찰에 막혀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상 계엄을 막는데 북한이 좀 더 공로를 했을 수 있다. 이런 아 근데 고마움, 맞습니다, 진짜. 네. 국민분들은 그런 약간의 고마움과 연대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진짜 북한한테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당시에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는 전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너무 정세에 대한 파악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아무튼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댓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안규백 장관 관련한 기사 댓글은 아니고 다른 기사에 이 네.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한번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 입으로 직접 북한에게 쓰려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자백했으니 평화는 물 건너간 게 됐다. 네. 입을 함부로 놀리며 평화를 방해하는 자들은 꿰찬 자리를 반납하거라. 이런 네.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민심이다. 네. 네, 안규백 장관 귀 담아 듣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규백 장관과 함께 같이 전쟁을 꿈꾸는 새벽 3시 출근의 여자 다카이치 설명해 주시죠. 네, 대만 전쟁 불나방이 되어가지고 거의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데요. 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네, 집단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일본은 전범 국가로 군대 보유도 안 되고 교전도 할 수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받을 때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도? 네, 그렇게 바꾼 거죠. 어. 네, 근데 이제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만들 때는 본인이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어떤 상황을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을 하면은 그 일본의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했는데 이 자위권의 행사를 대만 유사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을 대단히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발언이고 그렇죠. 대만 전쟁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서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규정하면서 참전을 정당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이걸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중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동북아시아에 진짜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댓글에서 이제 언더독님이 해주시는데 이게 다 이제 미국의 구상 속에서 이렇게 딱딱 짜맞춰 들어가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조율 없이 대만 전쟁에 뛰어들겠다.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실제 이제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 전쟁 구상에 호응을 하면서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 싶다. 내가 못다 이룬 대동아 공영이라는 오랜 야망을 실현해 보겠다. 이 발톱을 완전히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봄에 보면은 일본이 동남중국해와 한반도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산정하는 하나의 정구라는 구상을 내놓은 바가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미국 그 좀 간지럽혀 주려고 입김에 맞게끔 하나의 전구 구상했다 이런 뉴스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원시어터 하나의 정구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이 대만 전쟁과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런 전쟁 구상이 한국에도 계속 강력하게 압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한미 군사위원회나 한미 안보협의회가 연달아 열리면서 동맹 현대화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막 대놓고 하기도 거의 했었잖아요. 뭐 자백으로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런 대리 전쟁을 지금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서 대만과 전쟁 한번 대만이랑 중국 사이에 전쟁 한번 붙여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빠지고 한국, 일본이 참전하고 네. 그게 바로 주한미군 유연화, 동맹현대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우 좀 위험천만하다라는 생각이 다카이치 발언 보면서 드는 거고요. 네. 또 한 축으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다카이치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일본은 대만 유사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도 염두에 두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반도가 빠질 리가 없지. 네. 대만 유사시라면. 네, 그래서 그 지난 대선 때도 그 윤석열이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 들어올 수 진출할 있다.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요. 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될 때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아예 타고 앉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 군사 동맹, 한미일 군사 훈련을 반드시 중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한 총련님이 딱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응답한 청년님 누구시죠? 저랑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시죠? 아니 그리고 지니77님도 이 다카이치가 독도에 대해서 또 개소리했던데 맞습니다. 이게 또 있어요? 어떤 또 개소리를 했죠? 이제 독도 뭐 일본 땅이다. 역사적 이런 국제법적으로 일본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최근 했습니까? 네네. 야, 네. 미친 여자구나. 그래서 독도 침탈 야욕도 계속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 전투기 독도 인근 비행했던 거 계속 트집 잡는 것도 우연한 일이거나 그냥 미친 소리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에 언제든 이 땅을 재점령하겠다라는 그 플랜과 야욕을 구체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다카이치의 이런 대만 전쟁 폭주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고 다카이치가 대만 전쟁으로 폭주할수록 한국에게도 대만 전쟁에 동참하고 돌격대가 되라는 압박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남의 생각이 나라 들어요. 일이 아니다 이런 거군요 지금. 네, 그리고 긴장이 고조된다는 게 지금 오사카의 중국 총영사가 네. 굉장히 이제 격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더러운 목을 베지 않을 수 없다. 준비됐나? 이런 글을 X에 올렸다가 삭제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9일에 이어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은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다. 일본은 법적 의무와 이제 조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경고를 계속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총영사가 이 말을 다 했다는 거죠, X에. 네, 지금 오사카에 있는 중국 총영사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베네수엘라 얘기 하나 정도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또 전쟁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곳이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제가 베네수엘라라고 발음을 자꾸 하니까 그 PD님께서 베네수엘라라고 발음을. 진짜 저도 궁금한데 왜 자꾸 베네수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잘 모르겠어요. 영어 표기를 보면 베네수엘라라고 써있긴 합니다. 그래요. 아니 난 또 약간 위축돼서 위원장님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니까 저게 맞나 싶어가지고. 아, 저도 좀 위축됐어요. 이게 사투리인가? 아까 표준어를 찾아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베네수엘라가 표준어입니다. 네, 또 쓰시기에는 베네수엘라라고 쓰긴 하셨거든요. 네, 네, 아주 베네수엘라. 네, 베네수엘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네. 그 미국 현지 시각 11월 10일로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가장 가까운 카리브해 주변에 병력과 함선을 집결을 시켰습니다. 이 긴장을 극도로 고조를 시키고 있고요. 네. 마두로 정부는 미국에 끝까지 맞서서 주권을 지키겠다고 거듭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베네수엘라에 뭐 마약 밀매 선박이 있다라고 해서 무려 17차례 선박을 공격하고 수십 명을 사살을 했어요. 미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마약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그냥 바로 즉각 사살한 거잖아요. 네, 직결 처분할 권리를 누가 미국에게 주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남의 나라 그냥 외국인 사살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살인범인 그게 거예요. 테러 어떻게 아닙니까? 보면은. 야, 진짜.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 코앞에서 지금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저희가 푸에르토리코를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베네수엘라랑 얼마나 가까운지를 네.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저 그러네요. 동그라미 있는 데가 푸에르토리코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랑 굉장히 가깝고 네. 여기에 한 병력 2만 명. 뭐 와. 굉장히 많은 핵잠수함과 구축함 전투기가 동원돼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네수엘라에게는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에게 지금 5천만 달러, 우리 돈 700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전환길이 얘기한 그거구나. 네. 맞아요. 전환길이 이재명 맞아요, 대통령 맞아요. 맞죠? 현상금 내걸자고. 이야, 나무에 진짜, 묶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했던. 이게 마두로 대통령한테 이렇게 걸려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정 간섭입니까? 다른 와. 나라 대통령의 목에 현상금을 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야. 그리고 CIA가 동원돼서 베네수엘라 침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미국이 명분으로 돋는 이 마약 카르텔 수탕이라고 하는 건 왜 억지냐면 네. 올해 유엔의 마약범죄 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남미에서 밀매되는 코카인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거치는 비율은 고작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혹시 보통 마약들 다 미국에서 사실은 나오지 않나요? 저희가 맨날 말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 다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에서. 보급하는 건데 미국이 마약 말할 뭐 계제가 되냐 진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명분도 굉장히 약한데 그럼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를 위협하냐?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린란드한테 미국 그 덴마크의 그린란드 팔아라. 그 파나마 상대로 해서 중국이랑 관계 이렇게 차단 안 하면 우나 우리가 먹어버리겠다. 캐나다한테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계속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기의 패권과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다 깡패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왜 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문화를 왜 줘야 되는데 너네한테? 자기들 식민지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이게 정성도 21세기에 없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정성도 없는 말이야 진짜 이거는. 네 아무튼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걸 뭐 제2의 멀로 독트린이다 이렇게 해서 도널드 독트린 해가지고 돈노 독트린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도 있는데 네. 이제 동북아나 이런 중동이나
미국이 원래 영향력을 막 마음대로 휘둘렀던 데들이 잘 안 되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좀 체면 세워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병력을 집중시키고 베네수엘라를 협박하고 막 이런 움직임도 있는 한편 네. 미국 내에서는 실제 이 공격을 개시할까를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침공 여부를 두고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랑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침공해야 된다.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교체하자. 이런 걸 트럼프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약간 주저주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두로를 쫓아내더라도 친미 정권을 세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원체 반미 민심이 베네수엘라에 지금 있다 보니까 네. 확실치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죠, 이건 네, 미국이. 네. 우리가 교체를 하더라도 실제 이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저항을 뚫고 친미 정권을 세워서 안착시킬 수 있어? 난 좀 자신 없는데? 타코 트럼프.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노벨 평화상 주고 그런 거였겠네요. 그 베네수엘라 키우려고. 야권 정치인이라고 한 사람. 네. 맞습니다. 키워주려고 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군사작전이 실패하면 오히려 미군이 망신당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력에도 자신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패권 약화의 처지가 군사력 약화의 처지가 이런 데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실제 이 카리브해 일대에 이 미군을 지휘하는 엘빈이라고 하는 남부 사령관이 12월에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조기 은퇴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CNN 분석에 따르면 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관련한 공격을 개시하냐 마냐를 두고 헤그세스 국방부 전쟁부 장관이랑 갈등을 빚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계속 뭔가 하는 척하면서 카리브해 주변에서 뭔가 군사 훈련은 계속 보이고 현상금도 걸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에 반해서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는 대결과 대화라는 양면 전략을 동시에 구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이런 분열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루비오 장관을 향해서는 베네수엘라 적대 정책을 주도하는 악마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트럼프랑은 또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약간 갈라치기를 좀 네. 해보는 이런 시도도 있고요. 자주 독립과 이 반제국주의 원칙의 바탕을 두고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나라들과는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 뭐 그다음에 좀 군사적으로도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극초음속 미사일 지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곤혹스러워지겠죠. 네. 외교 전략 같은 경우는 약간 북한을 흉내낸 것 같네요. 네, 트럼프만 맞습니다. 딱 그런 것 이렇게 같아요. 챙겨주면서. 네. 그런 의미에서. 네네. 이야. 왜요? 뭐죠? 오, 분석 트럼프와 좋은데요? 미국을 네. 상대하는 외교 전략을 상당 부분 북한의 외교 전략에서 네, 네. 많은 국가들이 좀 따오는 것 같아요. 이란에서도 일본의 리비아식이냐 북한식이냐 이런 걸 많이 고민했는데 북한에서도 진짜 외교 전략이 이런 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많이 지금 회자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비아는 망했고 북한은 지금 트럼프가 만나고 싶은 그렇죠. 나라가 되지 그리고 않았습니까? 핵 공격을 미국이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북한은 막 하려고 하고 어쨌든 미국 본토 공격을 너네 나 건드리면 네, 이런 그래서 식으로. 미국의 위협을 받고 미국과 대결하는 나라들에게는 북한의 외교나 이런 국방 전략이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귀감이 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곤혹스러운 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로는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처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캐나다 총리 준비하신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제가 좀 이런 뉴스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네. 미국을 이길 수 없다. 미국한테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무력감이나 두려움을 우리가 이제 넘어설 때가 됐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처지와 이 패권 몰락의 양태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지키는 외교 많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더독님이 북한 언젠가부터 국제 외교의 표준이 되었다 이렇게도 달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선을 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